성종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성균관 사성 최응현에게 말 한 피를 내리도록 명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최응현을 내가 장착하게 쓰려고 하는데 이제 포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다 하였다. 최응현이 봉금의 옥사를 추국하여 실정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귤시 입성 우경 양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쳤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이 먼저 전라도 경상도 연해 여러 포에 볼을 설치할 만한 곳을 장차 대신을 보내어 살펴보고 정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볼을 설치하는 일은 우의정을 보내어 심정하게 하려고 하나 다만 삼공이 밖에 나가면 반드시 한도가 소유할 것이니 본직을 바꾸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삼공은 중한 임무이되 작은 일로서 바꾸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홍승은 처리하는 일이 간요하여 무릇 의논을 모으는데 반드시 실제에 힘써서 대답하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전라도 경상도 두 도는 어용이 있는 곳인데 삼공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선종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능에 참배할 때에 제사에 반드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은 혹시 흉악한 짐승이 있을 것을 염려한 것인데 이는 자기의 편한 데에 따른 것이니 옳지 못할 듯하다. 무릇 제사를 행하는데 모름지기 미명을 기다리는 것은 마음이 정성스럽고 한결같아서 잡념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매상에 제사를 행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미명은 날이 셀 무렵이고 매상은 날이 새려고 막 먼동이 털 무렵을 말한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의왕후를 부묘하는 의장을 계품함으로 명하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흥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왕후가 산능에 나가는 의장의 예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일 도승지 김여석이 상을 당하여 승지가 치부하는 전례를 계품하였는데 내가 답하지 아니한 것은 뜻이 있었어이다. 대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위에서 나오는 것이요 아래에서 마땅히 취품할 바가 아니다. 승지가 한 사람만이 아닌데 어찌 예를 끌어대어 모두 다 치부하겠는가. 다만 김여석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를 잘 다스렸으므로 내가 특별히 치부하여 뒷사람으로 하여금 권리하는 바가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0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월산대군 이정에게 말 2피를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천둥치고 비가 오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김여석에게 쌀 10석, 황두 10석, 진말 2석, 청밀 1석, 기름 1석을 내려주었다. 성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제 천둥과 비는 엄양의 저루를 이룬 것이다. 대저 천배는 인사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나는 무슨 일에 잘못이 있고 어떤 장사가 빠뜨림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 그것을 각각 말하라 하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이제 성상께서 형벽에 뜻을 두시어 분변하기를 매우 밝게 하시니 반드시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긋기는 아뢰기를 조정의 형정이 비록 잘못 없다고 하더라도 외방 수령의 추국이 어찌 모두 공정한 데서 나왔겠습니까? 강도 같은 것은 한 사람이 끌어넣은 자가 간혹 수십 명에 이르니 그 가운데 반드시 관여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형장을 이기지 못하여 무복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허물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법을 어기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무릇 형벽은 마땅히 죽이는 가운데 살리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서가모는 말이 비록 적중함을 잃었으나 이미 구원하였는데 죄를 더하면 얼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고 지평 박문관은 아뢰기를 서가모의 말은 비록 잘못하였으나 구원하였는데 도리어 말한 자를 죄를 주면 사람들이 반드시 서가모의 일로서 경계를 삼을 것이니 이제 만약 용서하면 정상을 포용하는 덕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가모니 이른바 은사로 파직되어 오랫동안 복직되지 아니한 자라고 한 것은 뜻이 채수에게 있는 것인데 정윤정으로서 말하였고 수령을 올리고 내치는 것이 공론에 맞지 않다는 것은 뜻이 최신부에게 있는 것인데 처음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간사함이 막심하다. 이제 만약 죄를 더하지 아니하면 나라에 기강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우부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외방 관리가 정상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수정하기를 한정하고 고신함으로 혹시 목숨을 다칠까 두려우니 의금부에 나치하여 군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만약 분변하기 어려운 것이면 마땅히 의금부로 하여금 공문하게 할 것이나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나치해 올 것인가 하였다. 성령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령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재앙은 함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인데 이제 추위가 닥칠 때를 당하여 굳게 얼어붙지 아니하고 천둥과 비가 발작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이 진실로 깊다. 많은 직무가 어찌 다 잘못이 없겠으며 모든 옥사가 어찌 다 억울함이 없겠는가. 그대들은 마음과 힘을 한결같이 하여 미치지 못하는 바를 서로 가다듬어 잘못된 정사를 모두 거행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모두 표기하여 천재를 막아 나의 하늘을 공경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옛부터 제왕은 모두 어진 신하를 구하기를 수고롭고 어진 사람을 얻어 쓰는 편안하였다. 요임금은 사악에게 물어서 천한 사람을 들었었고 순임금은 사람을 쓰는 문을 개방하여 훌륭하고 어진 사람을 관에 두었으며 성탕이 삼준에게와 모왕이 심란에게 있어서 모두 인재를 얻어 화목하고 태평한 다스림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재가 비록 중국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십실의 고을에도 반드시 충성되고 믿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방 넓은 땅에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요는 쓰고 버림을 적당하게 하여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담는 그릇을 다르게 할 뿐이다. 돌이켜보건대 사람을 알아보기는 요순도 어려워하는 바이므로 전선의 인물을 일제 전조에 위임하였는데 전조에서 연륜과 격식에 구애되어 오직 날짜에 오래고 가까움만 취하고 인물의 착하고 착하지 못한 것은 가리지 아니하므로 비록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통 하찮은 사람과 더불어 한격에 섞였으니 어찌 국가에서 어찌 어진 재주를 골라서 쓰는 도라고 하겠는가. 오직 이조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진실로 그 재주와 행실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자는 자격에 구애되지 말고 차례를 뛰어넘어 쓰고
그 다음 쓸만한 사람은 그 고만에 따라 차례로 올렸었어 점차로 승진하게 할 것이며 법령한 무리는 비록 갑자기 버리지는 아니하더라도 또한 벼슬을 올려줄 수 없고 고만이 된 뒤에 같은 품계에 옮기는 데 지나지 아니하게 하여 어질고 어리석으니가 함께 오래 머물러 있는 배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 먼저 한 명예가 법처벌 인수하기를 청함으로 허락하였는데 교서관에서 잘못 살피고서 죽석본을 아울러 내어서 새겨 주었었다. 임금이 이를 알고 명하여 사관원에 내려서 공문하게 하자 사관원에서 본관의 제조인 대선 이극균을 아우러 탄핵하니 임금은 이리 차고에서 나온 까닭으로 폐기하도록 특별히 명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이극균이 와사르기를 신은 산부의 장으로서 탄핵을 받았으므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원이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여러 번 혐의를 끌어대어 사직하기를 청하니 벼슬을 받고 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한서를 강하다가 가 이전의 치안책에 풍속을 옮겨 받고 천하로 하여금 도에 향하게 하는 것은 속리의 능히 할 바가 아니다라는 데 이르러 참판 김종직이 아뢰기를 지금 풍속이 요박하여 전 고부군수 이잠이 밖에서 관아로 돌아오는데 어떤 향리가 막대기로 길에서 맞이하여 침으로 이잠이 달려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잠의 조긴이 찾아와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향리가 길에서 맞이해 싣고 가는 물건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는 비록 이잠이 먼저 도리를 잃은 것이나 향리의 간악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잠은 편출되고 그 향리도 변방으로 옮겼습니다. 요즘 아들이 그 아비를 쳐서 그 아비가 관에 고소한 자가 있으니 풍속의 물러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속의 아름다움과 악함은 위에서 인도하는 데 말미암은 것이다. 한 나라 문제 때는 다스려지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는데 풍속이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대저 지금 부자 형제가 서로 꾸짖고 화목하지 못한 것은 노비와 재산이 고르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어찌 그렇게 야박한가 하였다. 주하승지 성근이 아뢰기를 사족의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도리어 서인만 가지 못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선비와 재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모가 아들에게 어찌 능히 하나하나 견등하게 하겠느냐. 이 까닭으로서 불추한 아들은 위험을 일으키고 분함을 품어서 부자 형제가 도리어 원수가 된다. 만약 아비가 마음대로 재산을 주는 권리가 없으면 반드시 이 같은 야박한 풍속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근이 아뢰기를 부모가 아들에게 처음에는 비록 골고루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노쇠함에 미쳐서는 불추한 아들이 뜻을 맞춰 아부하여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게 함으로써 형제를 보기를 도리어 원수처럼 하는데 이르니 만약 부모가 재산을 나누는 권리가 없으면 이 풍속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한번 세우면 배단도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김종직은 말하기를 아비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들은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모로 하여금 권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불가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부모가 그 아들에게 마음대로 재산을 주지 못하면 대강의 해로움이 있다. 이 같은 풍속은 모두 밑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진실로 부득하기 때문에 밑에서 야박한 풍속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잘못은 대간과 좌우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허물을 들으면 곧 고치는데 아랫사람은 누가 능히 단속해 바로잡겠는가 하였다. 김종직의 아뢰기를 뒤전에 불목의 형이 있고 불인의 형이 있으니 성인의 제도가 지극히 상밀합니다. 또 유향소를 혁파한 뒤로부터는 간리가 방자하여 비록 풍속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검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하고 꺼림이 없습니다. 고려조에는 사심관의 500년 풍속을 유지하였는데 이제 만약 요양서를 다시 설치하면 요박한 풍속이 거의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양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이미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다시 세우는 폐단이 반드시 심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다 하였다. 성근이 아뢰기를 유향검찰을 삼을 만한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가하지만 만일 적당한 사람 아니면 폐단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주군의 유향수에 어찌 모두 적당한 사람을 얻겠는가 하니 김종직이 아뢰기를 십실의 작은 고을에 반드시 충성되고 믿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한두 사람의 이치를 아는 자가 없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골라서 검찰하면 풍속을 해치는 무리가 거의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검찰하는 자가 폐단을 만들면 또한 관찰사와 수령이 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중이 치게 하기를 야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만포에 나와서 그 말을 가지고 곡식과 바꾸기를 청하는데 절제사 이섬이 흉년이므로 곡식을 팔아서 말을 사는 자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병장의 응답이 마땅함을 잃지 아니하였으니 뒤에 만약 이 같은 일이 있거든 또한 이로써 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병동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명 열심히 연필상 홍응 연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대는 의논하기를 평안도 한도는 목장이 많지 아니하여 민간의 말이 적으므로 국가에서 이따금 하삼도 목장의 말을 들여보내어 고노에 나누어 줬으나 얻는 자가 10분의 1뿐입니다. 야인으로 말을 파는 자가 있으면 백성들에게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민간에 배를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니 관포로 매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궁극의 용품은 말이 가장 기묘한 것인데 저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을 팔아 흉년을 구제하려고 하니 그 값이 몫이 비싸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군인이 사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광릉과 선성의 의논이 옳다. 호마는 길들이기가 좋으니 많이 사면 쓰기에 유익할 것이다. 그 적당한지 여부를 의논해 아뢰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말이라는 것은 궁극의 수요에 지극히 기묘한 것이므로 매매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병조의 전교하기를 호마를 수매하는 일은 광릉의 애논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니 판서선 수녀가 와서 아뢰기를 말을 수매하는 일을 신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도사가 계달한 본인은 야인이 기근으로 인해 말피로써 곡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인데 의논하는 이는 관포로서 말을 사고자 하며 본도 위에 관포가 있고 없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민간의 미국을 만포에 운반하여 말을 사게 하면 또한 운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 야인이 매매로 인하여 오래 변경에 머무면 역시 지대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는 이 일에 폐단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이 쓸만한가의 여부와 만포에 곡식이 있고 없는 것을 보아서 살만하면 사는 것인데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민간에서 매매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인데 어찌 또한 회로움이 있겠는가? 올해 머물러 지대하는 폐단은 변장이 적당하게 처리하는 데 있으니 또한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호마는 만주나 중국 북방에서 나던 말이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달성군 서거정 등이 동국 통감을 편찬하여 올렸는데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이 책은 진시로 만세에 남길 만한 것이다. 권근의 논한 것이 혹시 자기 의견의 개인의 소견으로서 논할 곳이 있는가? 그리고 조론자는 오직 김부식과 권근뿐인가 하니 서거정 등이 아뢰기를 사마천이 논한 것을 반고가 비난하였고 사마광이 논한 것을 두 사람이 또한 비난한 자가 있었으며 삼국대 김부식이 논한 것을 권근이 또 비난하였는데 신등이 권근이 논한 것을 보니 혹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부식, 권근 두어 사람 외에 나머지는 논평을 쓴 자가 없고 단지 이첨의 찬 두 편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논을 쓰면서 범연이 사신무한이라 일컫는 것이 하나만이 아닌데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려 때 논평을 쓴 이는 오직 이재현 뿐이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 전지하기를 상부의 금령이 해이해져 이달 12일 밤에 백성으로 금령을 범한 자가 매우 많은데 본부 아전들이 여인과 더불어 등불을 버려놓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므로 법을 집행하여 구출하는 뜻이 없으니 그 문화에 계달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4일 장려 첫 번째 기사 2조의 전교하기를 사헌부 관리가 이제 이미 국문을 당하였는데 본부는 일이 많으므로 오래 비울 수 없으니 곧바로 정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4일 장려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근년 이래로 백성의 풍속이 옛날과 같지 아니하고 이륜이 발지 못하여 아들이 혹시 어버이에게 불순하고 형제 또한 작은 일을 다투며 노비가 그 주인을 능멸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며 상하가 차례를 잇고 명분이 어긋나서 풍속의 박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 병통을 일으킨 까닭은 모두 나의 잘못에 인연한 것이다. 개현이 만회할 방법을 생각하면 어찌 풍속을 돌려서 바꿀 기틀이 없겠는가. 오직 대소신료들은 각각 품은 바를 진술하여 나의 풍속을 바로잡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4일 장룡 세 번째 기사 박승손을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이극기를 가선대부 공조 참판으로 유순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관을 통훈대부 사헌부 지비로 박안부를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이계남을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최세현을 통훈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윤희손을 통덕랑 사헌부 지평으로 김작을 가정대부 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선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승 천엽계 원윤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선조시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서북면은 나라의 문호이므로 마땅히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시를 하게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유의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이는 비록 가난한 소치라고 하더라도 또한 수령의 어루만져 위로하는 도리를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도덕건대 사는 백성 가운데 혹 가족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는 여역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문용께서는 일찍이 친히 글을 지어 제사하셨고 세조께서도 수륙제를 행하셨는데 수륙제는 불경한 일이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들어가서 살대를 당하여 별제를 행하려고 하므로 내가 스스로 제문을 짓고자 하였으나 단지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었었다. 그런데 대신들로 하여금 정성된 뜻으로 지어서 조중의 신하를 골라보내어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하여 감동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철산 극성 등지는 춘추로 사자를 보내어 취재합니다. 그러나 예사로 보고서 제사하는 자가 성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전물이 정결함을 다하지 못하여 귀신이 험격하지 아니할 듯하니 조정의 신하로 보내어 제사하는 것은 매우 적당합니다 하였다. 병조에서 유의인을 쇠한할 절목을 아뢰기를 본인이나 조상 가운데 처음 혼인으로 인하여 옮겨온 자는 분간하여 본토로 돌려보내지 말고 옮긴 뒤에 인하여 혼인한 사람과 본도에서 추세를 조회한 자는 세대의 오래되었거나 오래되지 않았거나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체 모두 쇠한하며 오랫동안 멀리 옮겨와서 토착해 사는 자는 사는 고을의 장적을 가지고 있는 호적 안에 고조, 증조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쇠한하지 말고 조부모 이하가 장적과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며 옮겨 사는 사람은 계문하여 돌려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유의한 사람을 용납해 숨겨서 허접한 자는 얼사년 10월 검날까지 기한하여 자수하도록 허락하되 자수하지 아니한 자는 평안도 황해도에 전가 입거하게 하고 영안남도에 허접한 자로서 자수하지 아니한 자는 신설한 미전진에 입거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장선은 의논하기를 만약 병조의 계본에 따르면 시끄러운 패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들어가서 편히 살게 한 뒤에 추세하여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의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이제 병조의 살인바 유위인을 수여한 절목을 보니 옳습니다. 경중 제사의 노비도 도망에 누락된 것이 많은데 만약 추세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나타날 이치가 없으니 수여한 절목을 아울러 의논에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봉은군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입거하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는데 금년에 만약 입거하게 하는 일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노추어짐이 없겠는가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제 입거할 때를 당하여 아울러 추세하게 하면 혹시 소요할까 두려움이 신등은 생각한데 그 규정 기한을 너그럽게 하여 스스로 돌아오게 하고 인하여 다 이르기를 이제 기한을 물린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형편대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기한원이 만약 즐겨 옮기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병조의 전교하를 승정원의 살인바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여역은 돌림으로 앓는 열병의 통칭을 말한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목장의 말의 종칭 삼품 이상, 동반의 첨정 이상, 서반의 어모 이상, 내시부의 출입번 당상, 내약방 내시부 장번의 통훈 대부 이상, 경사복 내금이 충의위 족친위의 갑사, 별십이 충찬위 충순위의 어모장군 이상, 정로위의 삼품 이상에게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조간을 보내어 극성 전산에 별세를 행하게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한다. 예로부터 거룩하게 다스리는 임금이 덕을 힘쓰면 산천 귀신도 편안하지 아니함이 없다. 대저 신과 사람의 사이에는 어둡고 밝음이 비록 다를지라도 감흥함은 어긋나지 아니하니 그것은 이치가 한결같고 간격이 없는 데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 간격이 없는 까닭으로 신과 사람이 화합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내가 과매한 자지로 큰 업을 이어받아 덕은 상하를 화합하게 할 수 없고 정성은 신기를 감동시킬 수 없으니 어찌 어긋난 기운이 맺혀서 펴지 못하는 것이 없겠는가. 황해도 환도는 조종 이래로 진력이 걸린 바가 되어 날로 새잖아요 가니 내가 매우 진리하여 감사 수령에게 위로하고 구휼하게 하였으며 또 의관을 보내어 약으로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소생되어 백성의 목숨을 보존하기를 바랐었다. 요즘 들건대 요월의 일이 일어남이 전일보다 줄어들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천년을 보존하지 못하고 사망이 이때였다 하니 이는 비록 과인의 부독한 소치이나 어찌 귀신에게 부끄러운 바가 되지 않겠는가. 말하는 이는 여러 번 전쟁한 장소에 부정한 기운이 번민하고 침울하여 요울이 되었다고 말하나 나는 생각하기로 귀신도 천지 엄령의 바른 기운으로 정직을 맡았는데 어찌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동하여 응하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이로써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는 아름다운 법이 있으나 유사가 삼가지 아니하여 생과 배가 그 정결함을 다하지 못하고 축사가 그 고하는 말을 바르게 못하였으며 나의 정성이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귀신도 들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사자를 내어 정결하게 제사하니 신은 알지어다. 귀신은 지극한 정성을 받아서 스스로 감통하는 이치가 있으므로 제사를 받음이 이로써 어긋남이 없으니 재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알지어다 하였다. 요 을은 유사스러운 귀신 또는 그 재앙을 말한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교서 정자 최형 하늘 본래 가난한 선비로서 서울에 왔어 있는데 이제 큰 병을 얻어 그의 사경에 이르렀습니다. 참건대 치료해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약과 음식물을 내려주게 하였다.
이날 전교하기를 이 사람 말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어렵게 벼슬을 하는 자가 있거든 모두 써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문관, 예문관, 관운과 주수에게 모두 말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일본 국대 마주 태수 종중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쳤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9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이조의 명하여 여러 도의 찰방으로 적합하지 못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5사람의 이름을 써서 아뢰니 명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고 이나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영노는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데 쇠잔하고 번성해지는 것은 모두 찰방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데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나약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파면한다고 알려지면 번거로운 것을 좋아하고 패단을 만드는 자와 공론에 맞지 아니하는 자가 혹시 그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영노가 어떻게 소복되겠는가. 내가 몹시 진리한다. 경은 그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함을 자세히 살펴서 이름을 기록해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0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어세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간악한 자를 적발하여 드릴 때 범금자가 많았던 것은 진실로 신등이 검찰하지 못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소를 잡은 자를 체포하였는데 사대부 집안의 행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대부 집안 내사가 아니면 수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비록 사대부의 집안일지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수색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행랑은 종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그들의 하는 바를 주인이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며 종이 범한 것으로 그 주인을 아우러 처벌할 수 없으니 사대부 집안을 수색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경등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어세겸 등이 아뢰기를 만일 의심스러운 곳이 있을 때 아린 뒤에 수색하면 이리 모두 누설되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사대부 집 행랑은 내실과 막혔으니 수색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육조 판서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만약 드러난 자치가 있으면 비록 조사나 재상의 집 행랑이라 하더라도 수색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마도 대체에 손상될 듯합니다. 하고 한 명이나 의논하기를 제인과 백정은 소를 잡는 것으로 지급을 삼아 서울 안에 와서 있는 자가 많은데 조사가 만약 허접하여 그 하는 바를 함부로 하게 하면 진실로 중하게 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부녀가 있는 곳 외에는 수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대저 집을 수색하는 것은 큰일을 당하여 부득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자치가 없는데 수색하기를 허락하면 아마도 분뇨를 일으킬 것이니 반드시 드러난 자치가 있기를 기다려서 수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종지와 조사의 집을 일체 수색하면 대체에 방해가 될 듯하나 법을 범하는 집이 때로는 들어있으니 이 폐단을 구제하려고 하면 이처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사대부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뒤에 장차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원한을 가진 자가 말하기를 아무개의 집에 도둑 작물이 있다고 하여 어지럽게 왔었고 하면 해당 관사에 쓰는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수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하가 허둥지둥하여 잠어 재물을 잃을 것이니 수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계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다만 마땅히 소를 잡은 자를 추세하여 조치할 뿐인데 재산과 조사의 집을 어찌 수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전례에 의하여 계달하고 수색하여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주에서 아린 것은 비록 한때 개운하겠으나 아마도 사체에 손상될 듯합니다.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지금 조사로서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와 의관 자제의 무례자가 과부로 집을 주관하는 이가 없는 자와 소를 잡는 사람과 서로 안팎이 되어 법을 범하는 자가 자주 있으니 이는 마땅히 크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색하는 데 있어 다만 양반이라고만 일컫고 절목을 세분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그에게 의심스럽습니다. 신은 생각하는데 소소하고
계급이 낮은 조사, 유음자제, 군사, 과부의 집은 비록 양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존경하는 자가 아니니 형제에서 아랫바다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도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종제나 대부의 집은 갑자기 수색할 수는 없지만 범한 것이 있으면 엄하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비록 양반의 집이라 하더라도 범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색하게 되면 국가에서 사인을 대우하는 체면이 아닙니다. 만약 사련자가 있으면 형제에서 아랫바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세공은 의논하기를 양반의 집은 모두 사족이므로 비록 행랑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한 집안의 아닌데 만약 관차가 사연이 없이 뛰어들어와서 수색하면 사족을 대우하는 채통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실이 없는데도 수색을 당하면 남이 보고 듣는 데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옳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드러나게 의심스러울 만한 원인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여 고한 것이라면 수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이제 소를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가 외방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여 모두 도성 안에 들어와 불의한 집에 기탁하고 있거나 혹은 빈집에 머무면서 방자하게 행하고 그림이 없으니 창끝에 도둑을 잡는 영을 더욱 엄하게 하고 또 보도장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잡게 하면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권차는 의논하기를 소와 말을 잡는 것을 금하는 것은 법을 세운 것이 엄한데 도살하는 것이 어찌 도리를 아는 양반의 소위이겠습니까? 만약 양반의 집에서 사실을 알고 금하는 법을 범하였으면 사범 제살법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리를 아는 조사는 결단코 이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행란 아니라 하더라도 수색해서 체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 승문은 의논하기를 사대부의 집에서 누가 도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대부의 집을 수색한다면 대체에 손상될 듯합니다. 다만 도둑이나 도살로 취급을 삼는 자가 혹시 빈집에 와서 살고 있으면 아우러 수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서로 이르기를 임금이 사대부를 대우하기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비록 사리에 어두우나 어찌 소를 중히 여기고 사대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 다만 해주의 품한 바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려는 것뿐이다. 과연 여러 사람의 말과 같이 차라리 많은 소를 이를지언정 사대부를 대우하는 이에는 이를 수 없으니 수색해 잡는 일은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 하고 인하여 형조에 전지하기를 간삼을 막는 데는 엄격한 법령만한 것이 없고 사대부를 대우하는 데는 융성한 예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소와 말을 도살하는 자가 형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만 추구하니 이 같은 백성은 종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앞의 수교에 의하여 듣는 대로 잡아서 즉시 논단하여 먼 지방으로 내칠 것이다. 수색할 때 사대부의 집을 아우러 수색하면 자모 사대부를 대우하는 체면이 없으니 아우러 수색하지 말라. 만일 소문이 확실함이 있으면 마땅히 권세를 피하지 말고 계문하여 추구하여서 내가 도둑을 없애고 신하를 대우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선종 15년 11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건주 좌위 추장 토로가 동오울 도구를 보내고 우위 추장 보화토가 동합탑을 보내와 도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강원도 원찰사 홍기달이 사조하다.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급제 채수가 상서하기를 신은 초모에 가난한 선비로서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초정에 진당이 없었으나 특별히 천언을 입어 외람되게 경연에 참여하여 논사에 참여함을 얻었고 부설에 발탁되어 배치되었으며 헌장으로 뛰어올려 장려하여 권장하고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끌어 비유하여 혹은 관계하다고 일컬으시고 혹은 나라에 몸을 바쳤다고 일컬으시며 또 옛사람인 고, 기, 요, 송을 들어서 힘쓰게 하셨으니 신이 명령을 듣고 황공하고 부끄러워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재주가 가볍고 덕이 적어서 도우고 보탠 것이 없었으나 홀로
헤아리건대 이미 언책을 맡았으면 마땅히 숨김이 없이 말을 다하여야 하늘 같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만나면 바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생각이 얕고 부족하여 말하는 바가 그릇되고 망령스러워서 위로 천위를 저촉하였으니 죄가 헤아릴 수 없는데 상상께서 다른 뜻이 없음을 살피시고 방치하여 두고 묻지 않으시니 신이 이에 대궐들에서 슬피 울면서 재생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신은 본래 집이 가난하여 돌아갈 곳이 없었는데 신의 장인이 함창에 살고 있었으므로 신이 가서 밥을 먹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고 응물을 파며 살았는데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신의 이승 사촌 동생 서가모니 진언을 통하여 국정을 비방하고 겸하여 신의 부자의 일을 말하여 비유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할 줄이야. 이는 바로 공적인 일에 사심을 개입시키는 사람이니 국법으로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이 서가모니가 이미 가까운 친척이고 한도에 같이 살았으며 또 신의 부자의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선생께서는 신이 미리 알고 있음을 의심하시어 명하여 신과 부동한 형상을 장신하게 하셨는데 신은 가슴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며 마음속의 것을 낱낱이 삼가 아래와 같이 진술하니 삼가 말하건대 선생께서는 천지와 부모 같으시니 애처롭게 여기시어 살펴 주소서. 신이 서가문과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하더라도 신은 서울에서 생장하였고 서가문은 대구에서 생장하였으며 또 나이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래 사귀어 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사는 함창과 서가문이 사는 대구와는 비록 한 도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사흘 길인데 신이 파직되어 돌아간 뒤로부터 서가문이 한 번도 신의 집에 오지 아니하였고 신도 서가문의 집에 한 번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서가모니 형장을 이기지 못하여 혹시 거짓 자복하였을지라도 신의 집 문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있는 것과 산천 지형을 서가모니 마침내 말하지 못하였고 서로 모여서 말한 절차를 서가모니 마침내 말하지 못하였으며 신의 진언하는 초고와 서로 통한 소식을 서가모니 끝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만약 신의 집에 왔었다면 반드시 격려에 묵은 곳이 있었을 것인데 함장 고을 사람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만약 서가모니 집에 갔었다면 역시 격려에 묵은 곳이 있었을 것인데 대구 고을 사람이 누가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이것으로 추궁하여 실정을 밝혀내면 성성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언사에 그릇되고 망령된 것으로 거의 중환죄를 얻게 되었으나 외람되게 성언을 입어 설리에서 편히 사는데 어찌하여 다시 어리석고 망령된 가까운 친족과 같이 의논하여 국정을 비방하고 신의 몸을 비호하게 하여 희망을 두고자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이것은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가엾이 여겨 살피소서. 신의 아비는 나이가 장차 70으로 늙어 병이 잇따릅니다. 이제 조정의 공론으로 전원에 폐해 있게 하니 분수에 달게 여기는 바인데 어찌 초모의 한 미치광이 선비의 말로서 고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할지라도 사설에 조금 아는데 어찌 광망한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그를 올려 연구하게 하여 희망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식할지라도 이것은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가엾이 여기서 살피소서. 예전 소자첩이 죄를 얻어 쫓겨나자 친구가 상소하여 구하기를 논하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소자첨이 뒤에 그 소초에 칭찬하고 비유하는 말이 있음을 보고 소자첨이 혀를 깨물고 한참 있다가 거두며 말하기를 이 글을 올렸으면 소식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신하가 죄를 지었는데 밑에서 구하기를 논하는 자가 있으면 다만 임금의 뜻을 격하게 하기 때문에 소자첨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이 경사를 대강 알고 사리를 조금 하는데 어찌 이런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친구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국정을 비방하고 신의 부자를 비호하게 하여 희망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어리석고 망령스러울지라도 이는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가엾이 여기서 살피소서. 세조조에 송희헌이라는 자가 있어 상스로 인하여 타경되었기 때문에 그 후 유생이 잇따라 상사에 망령되게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벼슬에 오르기를 중개하기 위한 괴인데 어찌 국가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신이 항상 그것을 미워하여 유자가 써야 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도 오히려 미워하는데 더구나 가까운 친척에게 권하겠으며 더구나 신의 부자에 관계되는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조종 정사를 비방하는 것 하게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어리석고 망령될지라도 이는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가엾이 여겨 살피소서. 예 신하는 비록 패해버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차마 임금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굴원은 궁궐을 슬프게 바라보았고 두 보는 종남산을 오히려 그리워하였는데 신은 10년 동안 시종하면서 날마다 천안을 뵙다가 하루아침에 서울을 떠나 남쪽 지방에 유락하여 있으니 대궐을 거리하는 심정이 어찌 담이 있겠습니까? 폐기하여 버려두는 것은 성상께 있고 궁하고 통함은 천명에 있는데 어찌 어리석고 망령된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국정을 비방하고 신의 부자를 비호하게 하여 희망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할지라도 이는 하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가엾이 여겨 살피소서. 신의 마음은 해와 별처럼 밝은데 선명한 세상에 밝게 드러나지 못하면 신이 원통함을 머금고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이 원통함은 천지신명이 다 알고 조종의 영령이 다 아시는데 신이 만약 서가문과 부동하여 감히 간사함을 품고 성상을 기망하였으면 천지신명이 반드시 죽일 것이며 조종의 영령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전일의 신정이 친히 간사한 죄를 범하고 또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여 거듭 성상을 속이니 성상께서 더욱 노여워하시어 마침내 중한법에 처하셨습니다. 신이 일찍이 그 일을 눈으로 보았는데 어찌 감히 부동하는 일로서 거듭 성상을 속여서 큰 화를 더 불러 일으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가엾이 여기서 살피소서. 옛 사람이 수혜를 잃은 자가 있었는데 그 이웃 사람을 의심하여 아침에 그 사람을 보니 말하는 것이 쇠를 도둑질한 자와 같고 행동과 얼굴이 쇠를 훔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쇠를 다른 곳에서 찾은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보니 언어와 용모가 쇠를 훔친 자와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마음에 의심스러움이 있으면 일마다 의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가 그 실정을 알아난 뒤에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이 일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는데 성상께서 서가문을 납치하여 신과 대변하게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모로 물어서 그 실정을 끝까지 추궁하게 하면 성상의 의심스러움이 환하게 풀어질 것이며 외로운 신에게 맺힌 원통함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천지나 부모와 같으시니 가엾이 여겨 살피소서. 신은 억울하여 통곡하는 지극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상소 끝에 서로 쓰기를 지금 그대의 글에 나의 의심스러움이 조금 풀린다. 그러나 내가 전에 그대를 어떤 선비로 대접하였으며 그대도 나를 어떤 임금으로 섬겼는가? 맡기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기 때문이고 뽑아쓰기를 차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환을 빚어내어 무시의 주나라를 다시 오는 나라에 생기게 하는가? 그리고 또 그대의 글을 보니 그대가 소자참이 되면 나는 어떤 임금이 되며 그대가 두부나 구론이 되면 나는 어떤 임금이 되겠는가? 대저 선비로 이름하는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유협자 도 선비이고 문사자도 선비이며 광달자도 선비이고 지수자도 선비이며 장구자도 선비이고 사공자도 선비이며 도둑자도 선비이다. 그대는 항상 어떤 선비로 자처하느냐 하였다. 이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서 물어보라 하니 승정원에 사리기를 죄인의 예로 뜰 밑에 잡아다가 군문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러서 물어야 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채수가 승정원에 와서 아뢰기를 신이 미천한 몸으로 특별히 발탁하심을 받았으므로 이미 성상을 만났으니 마땅히 그 포부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무릎 품은 바가 있으면 말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생각이 얕고 부족하여 그릇 헤아리고 망령되게 아뢰었으니 죄가 만번 주고 마땅한데 성상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서 오늘날 목숨을 보존함을 얻었습니다. 신이 구론과 두보를 말한 것은 다만 신의 대고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말한 것뿐이니 어찌 감히 두 신하에게 스스로 비하겠습니까? 신이 소자청을
이를 말한 것은 무릇 신하가 죄를 지으면 신하가 연구할 수 없는 것인데 서가문의 비호는 신이 진실로 무익함을 알기 때문에 신이 서가문과 부동하지 않았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소자첨에게 스스로 비하겠습니까?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내가 물은 바는 이것만이 아닌데 다만 구름과 소자첨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가 만약 다시 조정에 있게 되면 마땅히 예전 어떤 신하를 본받겠는가 하자 채수가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우유인데 어떤 선비로 자처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감히 지적해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평생에 세운 뜻은 옛 충신을 본받고자 할 뿐입니다. 다만 재주와 덕과 지혜가 없어 이를 헤아리는데 그럴 때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납니다 하였다. 어서로 이르기를 이른바 옛 충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른바 이를 헤아리는데 그릇되었다고 한 것은 어떤 일이며 이른바 마음과 일이 어긋난다는 것은 어떤 계책인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옛 충신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릇 나라의 뜻을 둔 자는 모두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헤아리는데 그렇다는 것은 신이 전일에 이를 망령되게 헤아리고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일이 어긋난다고 한 것은 신의 마음은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생각하는데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어스로 이르기를 그대가 그릇되고 망령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릇되고 망령되게 생각한 바의 뜻을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이다 하니 채수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 신이 한갓 옛일만 알고 대체를 알지 못하여 망령되게 헤아리고 깨달하였다가 상교를 들은 뒤에 미쳐서 비로소 국가에 장차 화환의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신이 황공하여 몸둘 바가 없었고 중환제를 받기를 달게 여겼는데 그때 특별히 천언을 입어 불문에 붙이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교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그 허물을 아는 자가 적은데 그대는 허물을 잘 알기 때문에 놓아둔다 하셨기에 신이 명령을 듣고 통곡하며 다시 살리신 은혜를 감격해 하였으며 이제까지 전일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아프게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만약 옛일을 안다면 어찌 내 말을 기다린 뒤에야 화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하니 채수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 신이 망령되게 헤아리고 미혹하기 때문에 미치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상교를 들은 뒤에야 미쳤어야 알았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가 서가문과 부동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알았다. 다만 그대가 옛일을 안다면 어찌 내 말을 기다린 뒤에야 그것을 알았는가 하고 이나의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니 채수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신이 참으로 미혹하여 성상의 마음을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하고 또 글로 써서 아뢰기를 미혹한 소치로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게 생각하여 그릇되었습니다. 신이 만약 이 같은 일이 화환의 단서가 될 것을 헤아려 알았으면 신이 어찌 감히 하였겠습니까? 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그릇 헤아리고 망령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어스로 이르기를 그대가 지금 생각하여 알았다면 그 화환의 얕고 깊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크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작으면 어느 지경에 이르겠는가? 하니 채수가 글로 써서 아뢰기를 신이 지금 생각하면 이 같은 일의 화환이 깊고 큰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미혹하여 그때 모두 미처 추측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의 망령되게 헤아린 잘못이었습니다. 하자 어서로 이르기를 화의 큰 것은 이보다 지나친 것이었고 그 그릇된 계책은 곧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그대의 뉘우치고 우짖는 것이 앞의 허물을 덮을 수 있겠는가? 충성과 아첨은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없으며 또 크게 교묘한 것은 서투른 것과 같다는 것을 그대는 아느냐 하니 채수가 글로 아뢰기를 이 같은 큰일을 신이 그때 우혹하여 모두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죄가 만번 주고 마땅하나 특별히 천언을 입어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신명이 아는 바인데 이를 헤아리면서 이와 같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매우 호되게 꾸짖으며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인하여 승조원에 전교하기를 상수와 문답한 그를 의정부와 영돈영 이상에게 보여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이제 채수의 상수의 뜻을 보건대 서가문과 부동하지 아니한 뜻이 매우 명백합니다. 채수는 재상이었는데 어찌 만들고 꾸며서 천총을 속이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심에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서가문의 추획이 끝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서가문의 상소는 비록 형적의 혐의스러움이더라도 채수는 이름 있는 문신으로서 정대함을 자처하는데 어찌 이처럼 부동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채수의 상수와 어서의 문답을 보건대 채수는 서가문과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아니한 것이 저절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수는 이름이 있는 선비인데 만약 서가문에게 요구하여 살기를 구하였으면 어찌 채수로 하겠습니까? 하며 이극배 윤호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이제 채수의 상수와 대답한 바로서 보건대 서가문과 부동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가문을 추구한 계본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채수의 상수와 대답을 올린 말을 보건대 서가문과 공모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써 서가문을 형신하여 역사한 죄와 같이 하는 것은 아마도 사정을 잃을까 합니다. 하며 허정은 의논하기를 채수가 전일에 아랜 잘못된 일을 이제 대답한 것으로 보건대 마음의 진실로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은 것입니다. 채수와 서가모는 가까운 친척이고 한도에 같이 살고 있으므로 사정이 의심스러울 만하나 채수는 오래 성도를 모시어 사체를 대강하는 자인데 어찌 이 같은 무상한 일이 있겠습니까? 벌써 서가문을 추문하도록 명하셨으니 추문을 마치고 아랜 것을 기다렸다가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천교하기를 서가문의 추고를 마치고 계문한 뒤에 다시 아래라 하였다. 무시의 주나라를 다시 오늘날에 생기게 하는가는 무시는 당나라 고종의 황후인 척천무로 고종이 죽은 뒤에 당 황실의 자손을 쫓아내어 죽이고 자신이 여주가 되어 신성 황제라 일컬었으며 그 코도 당을 없애고 주라고 하였으므로 무시의 주나라고 한 것이다. 이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를 척천무에다 비유한 말이다. 유협자는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는 사람 협격을 말하고 문사자는 시를 짓거나 사설을 읽는 사람이다. 광달자는 마음이 넓고 활달한 사람이다. 지수자는 지혜롭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다. 장구자는 경설의 장구를 해석하는 사람이다. 우유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이다. 역사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미리 남을 의심하여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이 앞서 행호군 최호군이 참성 초 행향사로서 마리산에 갔다가 돌아와서 헌관을 더 정할 것과 제시를 옮겨 배치할 것과 집사는 교생으로 정하고 제기는 보계를 쓰며 제수를 더 마련할 것 등의 일을 아뢰니 명하여 소격서 제조와 예조에 보여 최호군의 의논이 적당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제1조의 강화 부사를 헌관으로 삼는 일에 대하여 본조 허종이 의논하기를 본소의 3개 초제는 내외단은 아울러 351위인데 행향사는 내단과 외단 서쪽에서 차, 탕, 수를 드리고 헌관은 외단 동쪽에서 차, 탕, 수를 드리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참성 초래도 이 예에 의하여 할 것입니다만 참성의 대가 높고 가팔라서 오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외단은 위수가 많지 아니하니 하단 좌우 쪽을 모두 헌관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면 경외 같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부사를 헌관으로 삼는다 하고 하더라도 이를 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예조판서 이파와 참의 박승질은 의논하기를 참성 초단은 높아서 오르내리는 점에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있으면 곧 불경이 되는데 행향사가 만약 상단에서 술잔을 드리기를 마치고 다시 하단에서 드리려 오면 오르내리는 점에 힘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강화 취소가 단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부서의 일이 번거롭지 아니하고 3일 치제할 뿐인데 헌관으로 정하는 것이 무슨 패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허종의 의논에 따랐다. 제2조의 교생을 집사로 정하는 일에 대하여 허종은 의논하기를 본서는 제사 때의 집사가 없고 노자 가운데 영리한 자를 골라서 배단이라고 일컬어 정결한 옷을 입히고 재물을 진설하게 하는데
참승제례도 이 예의에 의하여 본수의 배단 두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제 집사를 따로 정하면 서울과 지방이 예가 다르고 또 공급하기에 배단이 있을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최호원이 아뢰기를 단지기의 의복이 누추합니다 하니 호조로 하여금 정결한 옷으로 바꾸어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파 박승질은 의논하기를 삼성 초대의 상제 4위와 외당 91위 단자 배단 두 사람이 단지 배단 두 사람이 전무를 차리고 겸하여 차, 탕, 술을 차리니 간이한 듯합니다. 품간으로 의복이 정결한 자를 골라 경중의 재량, 축사의 예와 같이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파 등의 의논에 따랐다. 제3조의 제기는 이미 개조하였다. 제4조의 각색병을 제기에 도배하는 것이 미변하다는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논하기를 행한 지기야 이미 오래되어 별로 설만함이 없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제5조의 제시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 허종은 의논하기를 옮기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관찰사로 하여금 순행할 때 자세히 조사하고 정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파와 박순질은 의논하기를 풍수학 제주로 하여금 풍수를 아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세히 조사하고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허종의 의논에 따랐다. 제6조의 명도의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의논하기를 명도의 체제는 옛 제도로 다시 상부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7조의 명지의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의논하기를 본래 횡간이 있는데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관으로 하여금 검액하여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제8조 보괴를 쓰는 일에 대하여 허종과 이파가 의논하기를 보괴는 도가에서 쓰는 바이므로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스로 모두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경매는 서울과 지방이다. 강화 치수는 강화부의 소재지다. 3일 치제는 사흘 동안 하는 제기를 말한다. 각색병은 여러 가지 떡을 말한다. 도배는 합해서 차립니다.